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중미산 어필 코스입니다. 스트라바 상으로는 4.85km 정도의 거리, 획득 고도는 320m, 경사도는 6.6% 정도라서 어떤 면에서 북악 정도의 길이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분원리를 지나서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양근대교 지나서부터 이 코스의 시작점으로 오는 데까지가 계속적으로 약한 오르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신체적인 피로도는 훨씬 더 큰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남한산성보다 훨씬 더 긴 느낌이 이렇게 나고요. 실질적으로 거리도 거의 한 전체적으로 7km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선투팩이 형성되는 초기의 과정으로 지금 장면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이미 이제 넘사벽 수준의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고, 저는 거기 이제 기름들은 전혀 나지 않아서 중간 팩 정도의 제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장선땡님 그리고 예준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이렇게 끝까지 한 20여 분 이상이 되는 라이딩의 끝까지 거의 같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에 대한 이해나 사전 공부가 전혀 없이 달리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영글이 아주 준비한 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북악보다 좀 뭔가요? 북악보다 좀 뭔가요? 여기서 25분, 25분. 남한산성보다 머네요. 그러면 멀죠. 저기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4.3km는 아직 더 남았다라는 예준님의 말씀에 순간 맥이 좀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장님께서, 저희 과일장사님께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코스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그 코스의 어떤 그 경사도라든지 지형, 또 그 각 지형에서 이제 달린 파우치들을 보면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을 저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직도 이 구간의 끝은 한참을 더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클, 특히 이제 팩 라이딩 할 때 느끼는 어떤 행복감, 유대감 관계에 대해서 5가지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5가지 물질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엔돌핀, 그 다음에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옥시토신, 그리고 좀 5번째는 그 BDNF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 일단 도파민은 이 사이클 할 때 이제 분비가 되어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뇌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더 많이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그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 스트레스 관계되는 치료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옥시토신은 제 입탑을 할 때 서로 웃을 때 관계대해서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BDNF는 마찬가지로 사이클 같은 운동을 할 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줘서 저희가 잘 까먹지 않게 하고 학습 능력이 과거와 같이 좀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 어필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엔돌핀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이 엔돌핀은 이제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진통제로 이제 작용을 해서 통증 감소, 기분 개선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러너스 하이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운동 중 통증을 느끼지 않고 쾌활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부산물인 젖산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어필의 어떤 상황에서 엔돌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이제 방법이 있고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호흡법, 제가 공부한 이 상황에서의 호흡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한 호흡법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와 입을 같이 활용하는 호흡법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 이게 이제 산소를 더 많이 흡수해서 몸으로 쭉쭉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페달링과 페이스와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호흡하고 페달링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뭐 한 번 케이던스가 일어날 때 한 번 호흡을 완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2번 정도 할 때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규칙성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불규칙적인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호흡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긴장을 푸는 겁니다. 코어의 힘은 유지를 하되 상체의 어떤 긴장은 풀어야 되는 거죠. 가끔씩 보면은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러시겠지만은 상체 힘이 잔뜩 들어가서 어깨도 너무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코어는 유지를 하되 이 상체는 되게 이제 힘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호흡하시는데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야, 이 상황에서 장수땡님 댄싱을 또 치면서 올라가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좋았어요. 앞에 장수댕님은 한참 먼저 가고 계시고 뒤에 이제 오시던 예준님께서 답답해하시길래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예준님은 여기 자주 와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셔야 되겠다,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고 나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준님도 저 앞에 가고 계시고 제 뒤에도 이렇게 없고, 이 시점이 이제 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타였던 상황이죠. 처음 오는 길이고 코스를 잘 몰라서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자전거 탈 때랑 지금 자전거 탈 때랑 어필을 대하는 자세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필이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끝나나, 이 공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남은 책장 남은 페이지에서 새알리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분으로 이제 어필을 대했는데, 이제는 어필의 고통을 친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고통 또한 라이딩의 이렇게 일부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 라이딩 이 어필이 끝나게 되면은 더 이제 나의 라이딩이 강해질 거고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나 할까요?
자, 아직도 앞에 가시는 분은 저 앞에 가고 계시지만 이제 이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이 능선을 이렇게 보니까요. 야, 이제 이 산의 어떤 중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섰고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가면은 이제 그 끝점이 어느 정도 윤곽에 있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는 좀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에 능선을 보면은 이제 거의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끝 지점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이때부터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거 마지막인가요? 아, 1km. 정상까지 1km. 자, 드디어 여기서 예준님께서 정상까지 이제 한 1km 정도 남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가다듬고 1km를 잘 달리기 위한, 정성스럽게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이때부터는 파우스치에도 힘이 조금 올라오고 그 제일 저 앞에서 이제 거의 뭐 못 잡을 것 같았던 장서땡님도 이제 시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기어를 이렇게 내리고 이 댄싱을 이렇게 쳐서 거리를 좀 붙이기 시작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아마 여기서 장선생님께서 저거 넘으면 끝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이제 좀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은 마지막 구간 댄싱을 쳐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쯤 와서 저 표지판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이전에 왔던 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대충의 어떤 방향과 위치에 대한 감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목적했던 곳은 도착했고요. 옆에 차가 있는 나가는 걸 확인하고 방향을 틀어서 농구리 쉼터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쪽으로 꺾지 않고 그 차가 가는 길로 직진을 해서 유명산 정상까지 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km 정도 되는 한 7% 정도의 경사도를 가진 길인데요. 그까지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서울 근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어필을 그렇게 큰 위험 없이 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필이 좀 길어서인지 농구에 좀 들어가는 다운힐은 너무나 이렇게 상쾌하고 시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상 서울 근교에서 훈련 목적으로 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어떤 면에서 남한산성보다 더 의미 있는 어필 코스로서 중미산 어필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쪽 가서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